제가 진짜 많은 다이어트를 해봤거든요. 옛날에 막 진짜 쫄쫄 굶는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뭐 다이어트 약도 먹어봤고. 이게 사람들이 닭가슴살 샐러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 절대 안 돼. 눌러보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운 거. 들어오세요. 놓치시면 안 돼. 어머나. 환영 인사. 괜찮으세요? 네. 저는 약간 무서워하긴 무서워요? 한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얘 엄청 짖을 텐데. 엄청 짖어요? 네. 얘가 떨고 있는데? 무서워서? 겁이 많아서. 나도 겁이 많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트장. 촬영 공간에서 많이 봤던. 커피 준비하고 있었어요. 놀랬어. 놀라지 마요. 놀랬어요. 잘 지내셨죠? 지금 이제 시즌 준비하는 시간이어가지고 그 르송드비 가을 겨울 거 준비하고 지금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근- 저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피디님이랑 정말 심각하게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바쁜 와중에 유튜브를 하는 게 맞나요? 막 이랬는데 피디님이 강력하게 안 됩니다. 제가 좀 가겠습니다. 집으로. 그래서 오시라고. 이번에는 우리가 또 작가님이랑 얘기했을 때 여름 그리고 네. 최대 관심사가 다이어트잖아요. 그쵸. 여름하면 김준희. 아 그죠. 저는 여름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사랑해. 일단 내가 열심히 운동한 걸 보여줄 수 있고. 맞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서 여름만 되면 진짜 질문이 많아요. 어떤 질문이죠? 보통 팔뚝살을 어떻게 빼야 돼요? 제가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팔뚝살만 못 빼요. 그럼 지방흡입을 해야지. 팔뚝살만 빠지는 건 이 세상에 없어. 절대 사람은 한 부위만 뺄 수 없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살이 빠져야 여기도 빠지는 거지. 뭐 다른 데 다 놔두고 여기만 어떻게 빼? 어디부터 빠지는지. 30대 이상부터는 얼굴부터 빠져. 뱃살은 맨 나중에 빠지고 30대 이상은 이제 40대, 50대가 갈수록 뱃살은 계속 늘어나. 그리고 이제 20대들은 대사량이 좋아서 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슬림하게 빠지는 잘 빠져요. 그리고 이때는 뭐만 해도 그냥 한 끼만 굴러도 그냥 괜찮네? 약간 붓기도 잘 빠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간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살찌면 이거 붓기야 이러고서 그냥 방치하잖아요. 붓기 빼면 돼. 근데 그 붓기가 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붓기를 방치하면 안 돼. 절대. 왜 라면도 먹고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살이 안 찌지? 그 사람들은 붓기 관리를 하는 거야. 전날 라면을 먹었으면 그 다음날 미친 듯이 운동을 해. 어떻게 빠지고 어떻게 찌냐면 빠지는 것도 한 번에 하루 먹는다고 쏙 빠지지 않잖아. 찌는 것도 마찬가지야. 한 끼 먹는다고 빡 찌진 않아. 찌던데요? 아니야. 찌는 거죠? 아니야. 그게 먹는 게 나도 모르게 천천히 켜켜이 쌓이는 거야. 하루에 1kg, 그 다음날 2kg, 3kg 이렇게 찌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이거는 굉장히 진짜 이론적인 것만 보면 살찌는 이유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사실 이분이 책을 내신 분이에요. 저자이시죠? 그거 언제? 비키니야 미안해. 20년 전, 20년. 심지어 평이 좋았어. 리뷰 나가나요? 9.4예요, 9.4. 진짜? 근데 그럴만하지. 내가 그거 진짜 얼마나 열심히 썼는데. 저 보통 연예인들이 책 쓰고 그러면 막 대피를 해주나 이러잖아요. 저 제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혹시 그 책이 있어요, 2권. 딱 2권이 있어. 왜냐면 이거는 혹시나 유물로 남지 않을까. 여기에요? 여기에요. 이 벽이 아니었구나. 너무 숨겨두시면 아니에요? 진짜. 어머! 하나는 빛이 바랬어, 네, 심지어. 새우를 알려주는. 그리고 이거 브로마이드도 이렇게 있었어. 그때는 책 사면 브로마이드 운동복 이렇게 입고 붙여놓고 하는 거고 이거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었어 옛날에. 쏘리 비키니. 아니 근데 비키니야 미안해라는 뜻은 그거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여자들이 비키니를 입고 싶은 마음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키니야 어서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와 비키니. 그렇게 하려고 했어. 응. 근데 뭔가 미안해라는 말이 좀 더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비키니한테 미안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어떤 의미로. 응. 뭐 전문적인 서적이나 이런 거 맞아. 보셨나요?
아, 그럼요. 이 책을 쓴다는 걸 처음에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대충 쓰면 되겠지.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것만으로는 이 두꺼운 책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논문들 찾기 시작했고 트레이너 선생님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인터뷰해서 그래도 정확한 팩트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때 제가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책을 쓰면서도 그때 많이 배웠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막 갑자기 가슴이 막 턱턱 막혀. 거기다 다이어트도 해야 되잖아. 이 몸을 유지하려면. 그래도 이거를 썼다는 게 지금도 좀 뿌듯해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좀 댓글 좀. 맞아요. 여러분 이거 혹시 이 책 갖고 계신 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오. 사진은 그 유튜브 채널에 이메일 있거든요. 그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침, 저녁에 이제 체중을 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체중, 저녁에 이제 제가 식사까지 했었을 때 체중. 딱 1kg씩 차이가 나는 거를 저의 정석으로 두고 아침에 일어나면 1kg가 빠져 있어야 돼.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몸무게 그대로야. 그럼 찐 거예요. 아. 뭔 말인지 알지? 오마이. 그게 붓기가 있는 거야. 근데 체중계에 너무 의존하지 마라. 안 돼. 근육이 맞아요. 붙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줄게. 내가 만약에 50kg야. 근데 50kg에서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어. 그러면 51kg가 될 거예요. 근데 몸은 작아져요. 그래서 체중계에 절대 의존하면 안 되고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은 저처럼 운동을 계속해서 근육량이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체중을 봐도 된다는 거지. 그치만 만약에 내가 좀 운동을 좀 소홀히 했다거나 운동량이 좀 많아졌거나 하면 옷으로 혹은 줄자로 옷에 내 몸을 맞춰라. 쉽게만 보면 1번 있잖아요. 네, 1번.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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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세요. 제1장. 옷에 내 몸을 맞춰라. 봐봐. 그럼 이제 2단계는 뭘까요? 2장. 네, 오늘 옛날 스타일입니다. 2009년 스타일. 2장. 공복 상태를 꼭 유지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밤에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낮에는 뭘 먹든지 일단은 괜찮아. 본인이 잠자리 들기 8시간 전부터는 절대 금식. 물 외에는. 제가 진짜 많은 다이어트를 해봤거든요. 옛날에 막 진짜 쫄쫄 굶는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뭐 다이어트 약도 먹어봤고 막 한약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 모든 다이어트를 해보고 나서 딱 내가 나한테 제일 잘 맞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공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단식이라고 하고 공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배고픈 거 아니야? 근데 낮에는 먹는 거야. 잘 때는 어차피 잠을 자면서 우리가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공복을 유지하는 거지. 잠을 많이 자거나 혹은 잠자기 전에 공복을 유지하고 아침까지도 공복을 유지해서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거. 공복을 유지할 때는 지방을 태우거든. 탄수화물이 들어온 게 없으니까 지방을 태워요. 그래서 공복 유산소가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 그럼 언니 공복으로 운동을 하고 유산소 하면 근육이 빠진다는데요? 그 질문 진짜 많은데 이거는 진짜 하나만 알고 하나를 모르는 게 이 공복 유산소라는 거는 근력 운동을 무조건 한다는 전제 하에예요. 30대가 넘어가면 노화가 시작되면서 근육이 계속 빠지거든요. 그러면 근력 운동은 무조건 해. 필수. 근력 운동 무조건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공복 유산소만 하면 진짜 근력이 빠져요. 그러니까 운동은 하기 싫고 살은 빼고 싶고 그런 건 없나요? 없어. 입을 꾹 다물었어. 보조제 같은 걸 이용하면 돼요. 뭐 탄수화물 커팅제. 탄수화물이 진짜 이 다이어트의 적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관리만 잘하면 사실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식단을 닭가슴살 샐러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 절대 안 돼. 샐러드만 먹는 사람들 진짜 정말 하지 마요. 그거는 지속할 수도 없고 절대 우리 몸에 좋지도 않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좋아하는 고기 먹어요. 고깃집 가서. 진짜 고기요? 고기, 삼겹살, 우리 몸에 좋은 삼겹살, 뭐 소고기, 안심, 뭐 등심, 뭐 고기 드세요. 채소만 먹는 건 안 되고 단백질과 그 채소와 탄수화물 적절히 먹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 얘기해주고 싶어. 왜 다이어트 할 때 막 외식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다이어트 할 때 할 수 있는 외식 메뉴 알려줄게. 좋아. 그거 알려줄게. 지금 알려주시면 안 돼요? 3장. 다이어트 할 때 먹을 수 있는 외식 메뉴. 샤브샤브.
샤브샤브는 왜 표정 왜 그래? 칼국수 살이 추가 괜찮나요? 상대방 먹으라고 하고 나는 칼국수는 약간 양보하자. 칼국수는. 샤브샤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샤브샤브는 고기를 담가서 진짜 풍부한 야채와 함께 먹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심구이. 밥 볶아 먹으면 아 진짜 소금만 찍어 먹어야 되는 거죠. 쌈장. 먹어요. 먹는데 지금 내가 먹는 게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그냥 맛있게 먹어도 살 빠져요. 뭔 말인지 알지? 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할 것 같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 살을 쪄보셨는지 응.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많이 드셔보셨는지. 나는 여기에서 10kg까지 쪄본 적 있어요. 진짜요? 네. 제가 늘 관리를 하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그리고 남편이 그냥 사람 빼도 다 예쁘대. 그러니까 나 완전 에이, 놨어.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운동도 안 하고 식단도 안 하고 자기 전까지 뭐 물다가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뜨자마자 왜 자기 전까지 먹다 잠들면 아침에 오면 되게 배고파.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 먹고 하루에 막 4끼 먹고. 그때 사진 있나요? 믿을 수 없어요. 드셔보셨더라면. 오! 친근한데요, 굉장히? 티가 나지. 응. 태어나서 라면을 50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제가 4년 전까지. 라면은 저한테는 그냥 금지 음식이었어요. 근데 신랑이 라면을 면 종류를 너무 좋아해갖고 라면을 제가 살면서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먹었고 짜장면. 저 짜장면도 50번도 안 먹었거든요. 살면서. 짜장면, 탕수육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컵라면, 막 아이스크림 엄청 먹었어요. 관식. 막 그리고 그거 있어. 그 다이어트 하면 이거 몇 장이야? 4장. 4장. 다이어트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음료. 열심히 식단도 하고 막 운동도 하고 열심히 했어. 근데 살이 안 빠지는 사람들은 저 진짜 식단 갖고 와보래. 그럼 막 다 괜찮아. 하루 죽어도 안 빠져. 왠 줄 알아? 카페라떼, 마끼아또, 주스, 콜라, 사이다, 환타, 이온 음료, 블라블라블라블라 등. 이런 음료수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게 한 잔 되게 맛있게 먹잖아요. 이게 2끼 정도 밥을 왕창 먹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 정도라고요? 네.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단 거를 먹으면 특히나 왜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렌지 주스 먹는 사람들 최악이에요. 공복인 상태에서는 당이 들어오잖아요. 혈당이 쫙 올라. 그게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혈당이 쫙 오르면 갑자기 인슐린이 엄청 나와요. 근데 그걸 하루 종일 쪽쪽쪽쪽 물고 있어봐. 그럼 나는 살 빠질 틈이 없는 거지. 근데 보통 직장인들은 아침을 요즘 잘 안 먹고 출근해서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 이렇게 좀 시작하는 아메리카노 먹으세요. 그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는 당이 없잖아. 얘는 당도 없고 카페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대사량을 되게 높여요. 아이스 커피는 진짜 괜찮고. 그러니까 이런 당분이 없는 거 괜찮아. 제로 콜라. 우유라떼. 이거 잠깐만. 제로 콜라가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차라리 고기, 현미밥 그런 거는 많이 드셔도 돼. 근데 당류, 제발 당류만 피해도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살 뺄 수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다이어트 방식들이 거의 다 그 혈당 잡는 다이어트들이 되게 많아요. 준이 언니는 한 번도 비키니한테 미안한 적이 없는데. 아니야, 있어. 그때 나 60kg 됐을 때. 그때 진짜 비키니 못 입고. 그때 원피스를 엄청 샀어. 원피스 수영복을. 그때 내가 하지 말한 거 다 했어. 큰 사이즈 옷 샀고.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많이 조언을 더 잘할 수 있게 됐어. 내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니까요. 제가 옛날하고 좀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너무 고집스럽게 너무 스트릭하게 막 절대 안 돼. 닭가슴살 이런 거만 먹어야 돼.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는 게 절대 결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내가 되게 이렇게 우월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진짜 강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나는 몸을 만들어 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그때 나한테 엄청 막 이렇게 해줬어.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려가면 사람들은 나를 잊겠지? 나를 무시하겠지? 그러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악착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진짜 그때 너무 지옥 같았고 사람들이 그냥 준이 그러면은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애. 저는 비행기 기내식 비즈니스 타도 기내식 안 먹고 도시락 닭가슴살 꺼내서 닭가슴살 먹고 냄새 풍기면서 고깃집 가서 닭가슴살이랑 오이랑 샐러리랑 이런 거 꺼내서 그랬던 애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김준이 그러면 쟤는
저런 애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친구 있었으면 진짜 싫었겠다. 근데 그 친구를 지금 30년 전에 그 친구들 지금 아직도 친구거든요.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나 같은 애를 친구로 계속 받아줘갖고 진짜 그때 얼마나 재수없어요. 생각해봐. 다 같이 막 먹어야 되는데 혼자 도시락 싸와가지고 먹어 나 괜찮아 이러고 때 되면은 하루에 5끼 먹어야 되거든. 조금씩 비행기 내리자마자 그 공항 길바닥에 앉아갖고 닭가슴살 먹고 이랬던 애예요. 제가 그렇게 사는 게 결코 행복하지 않았고 저는 사랑받기 위해서였고 예전에는. 지금은 저는 그래도 사업을 하고 사진을 찍고 보여줘야 되는 직업이니까. 근데 나는 사업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 뭐 담배 끊기, 술 끊기 다 마찬가지로 진짜 내가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의 목표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나를 위한 거여야 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한 목표를 세워야지. 그래야지 이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럼 저희가 식단을 조금 드려볼 테니까. 본인들이 먹는 식단? 네, 식단을. 와, 진짜 기대가 된다. 자, 볼게요, 이제. 우리 피디님. 네. 잠깐만, 어머, 나 지금 삼겹살만 봤는데 그 밑에. 미쳤나봐.